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어서 조선의 정치 두 번째 시간이요. 조선 후기 정치 문제를 주로 풀겠습니다. 교과서 문제집 56쪽 30번부터. 자, 30번. 임진왜란 후 일본에 파견된 사신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임진왜란은 선조 때 일어났고, 임진왜란은 임진왜란.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파견된 사람은 조선 통신사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통신사에 관련된 문제를 고르는 거야.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맞는 거죠. 천황이 교체될 때마다 파견되었다. 이건 틀렸어요. 천황이 교체될 때마다가 아니라 쇼군이 교체될 때마다 파견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천황을 쇼군. 그래서 니은은 들어가면 안 돼. 그다음에 18세기 후반 일본 내에서 국학운동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건 맞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학운동이 일어나서 결국은 19세기 초 순조 때 중단되는 거지. 통신사가 중단되는 거지. 통신사 중단. 사가 중단. 그럼 기역과 디귿이지. 그 다음에 그럼 답은 2번이겠네.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까지 사대대 왕이 계속했다. 아니라고요. 강화도 조약은 고종 때 1876년이니까 요 순조 때라고. 자, 그 다음에 이황의 성리학과 도자기 기술이 사절단을 통해서 일본에 전해졌다. 이건 조심해서 읽어야 돼. 지금 사신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통신사에 의해서 전해진 게 아니라 임진왜란의 영향이지. 임진왜란으로 전해진 게 세 개는 기억하라고 그랬지. 이황의 성리학, 그 다음에 도자기 기술, 그 다음에 인쇄술.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만 맞는 걸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임진왜란의 영향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불국사, 경복궁, 전주사고문을 제외한 실록 소실. 2번. 정부가 재정 확충을 위해 납속책을 실시하고 공명첩을 발행했다. 3번. 이의 성리학이 일본에 전래되어. 틀렸다고. 이가 아니라 이황의 성리학이 전래됐다고 해야 됩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훈련도감이 설치되고 소구법이 실시되는 등 군사제도가 개편된다. 맞죠? 그래서 임진왜란 영향으로 군사제도의 개편이 전개되어서 중앙군은 오군영이 설치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군은 소고군 체제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32번. 임진왜란과 관련된 사실이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된 거. 기역, 신립, 충주, 탄금대 전투. 그 다음에 한산도 대첩, 그 다음에 행주 대첩, 그 다음에 명량해전인데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초기에 전쟁 일어나자마자 패한 사람들 세 사람 생각하라고 그랬지. 부산첨사 정발, 동래부사 송상현, 그 다음에 신립, 충주, 탄금대. 그래서 기억은 항상 같이 먼저 나와야 돼. 그래서 연필로 써놓으세요. 그 위에다가 부산첨사 정발, 동래부사 송상현까지 해가지고 걔네들은 항상 같이 다녀. 그리고 순서는 그렇게 내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의 해전이 나오는 거야. 옥포, 사천, 당포, 당항포, 한산도 대첩까지. 한산도 대첩. 그래서 한산도 대첩 그 다음에 이제 한산도 대첩 다음에가 김시민의 진주 대첩 1차. 김시민의 진주 대첩. 그 다음에가 권율의 행주 대첩. 권율의 행주 대첩.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럼 니은 다음에 디귿이지. 그 다음에 행주 대첩 옆에다가 행주 대첩이 바로 휴전회담의 계기가 된 사건이야. 그래서 옆에다가 휴전회담이라고 해놔. 휴전회담 써놔. 그래서 지금까지 행주 대첩까지가 휴전회담 시작되기 전까지의 일이야. 부산첨사 정발, 동래부사 송상현, 충주 탄금대에서 신립장군 세 사람 같이 다니고, 그 다음에 이순신의 해전, 옥포, 사천, 당포, 당항포, 한산도. 근데 한산도를 제일 잘 나오니까 한산도. 그 다음에가 김시민의 진주대첩, 그 다음에 행주대첩까지. 그 다음에 이제 휴전회담이 시작이 된 거고, 휴전회담이 결국 결렬되고 다시 재침을 한다. 그걸 정유재란이라고 했지. 정유재란 때 두 해전이 바로 명량과 노량해전이야. 그래서 명량해전 옆에다가 노량해전까지 써놓으시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순서를 정리해 놓으세요. 그러면 순서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가는 거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1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군. 자, 이것도 뭐 가끔가다 나오는 건데, 일단 이 글이 나왔는데 서해집이라고 나왔잖아. 그 서해가 서해 유성룡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 서해 유성룡은 이황의 제자인데 임진왜란 때 영의정으로서 임난 수습하는데 전공을 세운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야기일 것 같아. 근데 거기 딱 보시면 세 번째 줄 조총 쓰는 법, 그게 바로 뭐야? 포수란 말이야. 그다음에 창칼 쓰는 거 살수란 말이야. 그다음 기존에 화살 쏘는 거 사수. 포수, 사수, 살수 해가지고 요거는 훈련 도감과 관련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훈련 도감. 그래서 훈련 도감을 물어본 거예요. 옳은 거는 양반에서부터 노비에르기까지 편제 대상이 되었다. 이거는 소고군 말하는 거예요. 소고군. 그다음에 서리, 잡학인, 신약, 역천인 등이 소속되어 유사시에 동원되었다. 이거는 조선 전기의 잡세군을 말하는 거야. 잡세군. 3번 경기 일대 소고군으로 구성되었다. 자, 그래서 오군영은 순서대로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영인데 경기 일대 소고군으로 구성된 중앙군이 있어. 오군영 중에서. 그게 총융청과 수어청이야. 총융청과 수어청. 그 다음에 4번 삼수미스를 징수했다. 이게 답이죠. 그래서 훈련도감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설치된 관청이고 오군영 중에서 최초로 설치된 관청이고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을 양성했으며 삼수병 양성하기 위해서 일결당, 토지 일결당 2.2도의 삼수미세를 징수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면 임진왜란 이후에는 가에 전현직 정승을 비롯해서 공조를 제외한 오조판서, 참판, 각군영 대장, 대제하, 강하유수 등 국가의 중요 관원들이 모두 참가했다. 이거 비변사 말하는 거지. 비변사. 그래서 비변사에서 틀린 것을 고르면 16세기 초 여진과 외구에 대처하기 위해서 임시관청으로 설치되었다. 맞지? 그게 삼포외란이란 소리지. 중종 때. 2번 울며 외변을 계기로 정식관청이 되었다. 맞죠? 3번 임진왜란을 계기로 국정 최고기관이 되었다. 맞죠? 세도 정치가 실시되면서 폐지된 게 아니지. 순조, 철종, 헌종, 철종 요 3대에 걸쳐서 이게 이제 보통 19세기지 이때가 19세기인데 요 3대에 걸쳐서 이걸 세도 정치라고 하는데 이때가 뭐야 폐지된다 이러면 안 되지. 최고 기관이고 그래서 의정부와 육조는 유명무실해진다. 폐지는 흥선대원군 요 철종 다음 왕 고종 때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폐지된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죠. 그 다음 35번 밑줄 친 소고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자, 소고군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실시된 조선 후기의 지방군이야. 조선 후기 지방군인 소고군에 대해서 1번 요충지 고을에 성을 쌓아 방어하는 체제. 이거는 진관체제 말하는 거야. 진관체제. 그 다음에 노비가 포함된 예비군적 성격의 군대로 농민은 제외. 이거는 잡세군 말하는 거야. 잡세군. 그 다음에 3번 각 지역의 병력을 동원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장수가 지휘하는 체제. 이건 재승방략 체제 말하는 겁니다. 4번 양반에서부터 아래로는 노비에르기까지 편제되어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향촌 사회를 지키다가 적이 침입해 오면 전투에 동원했다. 이게 답이죠. 뭐. 그래서 4번. 그다음에 36번 밑줄 친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이 기구는 외란 때 중국 척계강의 기요 신설을 참고하여 왜군의 조총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존의 활, 창으로 부장한 이건 하면서 알아야 돼. 활창으로 무장한 부대 외에 조총으로 무장한 부대를 추가해서 설치되었고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 이거 훈련도감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맞는 것을 고르면 이괄의 난을 계기로 설치되었다. 이괄의 난을 계기로 설치된 것은 어영청과 총융청이야. 어영청과 총융청. 그런데 효종 때 북벌운동을 위해 강화됐다. 그럼 어영청으로 가야지. 어영청. 2번 이괄의 난을 계기로 설치되었고 북한 산상을 중심으로 경기 일대를 방어했다. 그래서 경기 일대 방어, 경기 일대 소고군. 이거는 총융청입니다. 총융청. 그다음에 3번 금요병을 양성했고 이를 위해 토지 1결당 2.2도의 삼수미스를 징수했다. 이게 답인 거죠. 경기 일대 소고군을 평탄했다. 이거 계속 저번에 했지. 총융청과 수어청이다 이거. 그래서 답은 3번이다. 그 다음에 37번 조선 후기 다음과 같은 정치가 시행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없는 거. 공론에 입각하여 몇 개의 붕당이 공존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정치가 실시되었다. 이거 뭐 붕당 정치 말하는 거 아니야? 붕당 정치가 시행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없는 거. 붕당 정치는 어느 때부터 시작된다? 선조 때부터 시작된다. 선조 때 붕당 정치가 먼저 시작이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이 되고, 그리고 이 동인이 다시 또 갈라져서 북인과 남인으로 붕당이 된다. 그런 상태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 임진왜란.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동인과 서인, 북인과 남인의 붕당이 이루어진 상태야. 자, 그래서 붕당 정치가 이때부터 시작됐다. 붕당 정치의 결과로 볼 수 없는 거는 뭐냐라는 거야. 1번 2조 전랑직 3사 관원들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제야에서 공론을 주도하는 살림이 출현했다. 지방의 서원이나 향교가 각 붕당의 근거지로 중요시되었다. 살림, 전랑직 3사가 정치를 주도하면서 비변사의 기능은 약화되었다. 이건 틀렸죠. 자, 그래서 4번 비변사의 기능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비변사는 항상 기능이 강화되는 거야.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맞고 4번은 뭐야? 비변사 기능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지 뭐. 다음을 발생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억 척신 정치를 둘러싸고 신진살인과 기성살인 간의 갈등이 표출되었다. 이게 최초의 붕당 원인이지. 갈등 원인이지. 그 다음에가 2조 전랑직을 두고 김효원과 심의겸이 대립했다. 순서도 돼 있네. 기축옥사를 계기로 서경덕과 조식의 문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게 정열인 모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정철의 건조의 사건을 계기로 분당이 이루어졌다. 그게 바로 북인과 남인 붕당이지. 그래서 결국 기역과 니은은 동서붕당, 디귿과 리을은 남북붕당의 원인인 거고, 순서는 그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명가도를 내세우며 조선을 침공했다. 이건 임진왜란을 말하는 거지? 그럼 순서대로 돼 있는 거네, 그게. 자,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돼 있는 건데, 동인과 서인, 요거를 이제 구체화시키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는 게 바로 척신정치, 청산 문제로 최초로 갈등을 빚었고, 그 다음에 2조 전랑직 문제로 김효원과 심의겸이 다퉜고, 이게 순서란 말이야. 그리고 이게 동인과 서인의 붕당인 거지. 순서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인 안에서 정열이 모반 사건으로 기축, 옥사. 그래서 동인 중에서 서경덕과 조식의 문인들이 많이 피해를 입어서 걔네들이 강경파가 되고, 이황계열은 온건파가 되고, 그 다음에 정철의 건조의 사건. 건조의 사건으로 이제 북인과 남인으로 붕당이 확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인을 나열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동인과 서인 붕당, 이거는 남북 붕당. 그럼 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 기역, 니은에 들어갈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기역은 뭐야? 심의겸을 지지하는 기성살임.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외우랬어? S. 그래서 이게 서인이다. 기역이 서인. 그러면 김효원을 지지하는 신진살임을 중심으로 이건 동인이다. 그래서 기역은 서인, 니은은 동인. 2조 전랑직을 사이에 두고 김효원과 심의겸이 다퉜는데 김효원을 지지하는 신진살임, 심의겸을 지지하는 기성살임. 그래서 동인, 서인. 그래서 동인과 서인 물어보는 거죠, 지금요. 근데 이제 거꾸로 돼 있지. 서인이 먼저고 심의겸이니까 서인이고 기역이 그다음에 니은은 동인이다. 그러면 1번 기역 서인인데 서인은 이황 조식 서경덕의 문인 이거는 동인이지 동인. 서인은 이이와 성혼 계열이라고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니은은 동인인데 동인은 정열이 모반 사건 기기로 분열했다. 이거 맞는 거죠 뭐. 남북붕당의 원인은 요 두 개니까 요거 돼도 되고 요거 돼도 되고. 기역과 니은의 대립으로 예속 논쟁이 발생해서 동인과 서인이 예속 논쟁을 벌인 거야? 아니지. 서인과 남인이 벌인 거지. 현종 때 예속 논쟁이 발생합니다. 현종 때 예속 논쟁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서인과 남인 간의 갈등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4번 기역은 광해군 때. 그럼 기역이 서인인데 서인이 광해군 때 장악을 했어? 니은은 인조, 동인은 인조 때 아니죠? 광해군 때 집권한 세력은 북인이지 북인. 그것도 대북. 그리고 인조 반정이 일어난 거지. 인조 반정으로 정권을 장악한 세력은 서인이지.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정확한 답이다.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맞는 것은
2번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40번 다음은 조선 후기 북 사건이다. 다른 글을 읽고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보게 된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는 처음에는 이의 문인으로 이와 성원의 후원을 받았다. 그러다가 이가 죽은 뒤 왕의 눈밖에 나게 되자 관직에서 물러나 진안 죽도에 머물면서 대동계라는 비밀결사 조직하고 모반을 꾀하다가 발각되어 자살했다. 이를 기취곡사를 한다. 이게 정열인 모반 사건. 여기서 그는 정열인 말하는 거지. 그래서 대동계 기억하라고 그랬죠. 무조건 대동계라는 비밀결사 조직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지취곡사, 정열인 모반 사건을 말한단 말이야. 정열인 모반 사건. 이것으로 주로 피해를 입은 세력은 동인 안에서 서경덕 우식 계열이다. 그래서 걔네들이 강경파 곧 북인이 된다. 그럼 북인에 대한 설명 물어보는 거야. 1번 주로 기성 관료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이와 성혼의 문인으로 구성되었다. 서인. 2번 서경덕 조식의 문인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으며 임진왜란 때 의병장을 배출했다. 이게 답이죠. 그래서 서경덕 조식의 문인들이었고 임진왜란 때 특히 조식의 제자가 의병장을 많이 배출했다. 이거 얘기 나왔지? 그리고 광해군 때 집권했다. 그치? 국방력강을 해서 10만 양병설 주장한 사람이 2이니까 서인이 되겠지 뭐. 당을 물어보면 서인, 사람은 2. 그다음에 광해군의 대정책에 불만을 품고 구테타를 일으켰다. 그럼 인조반정을 주도한 세력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서인이 답이지. 그래서 답은 기취곡사, 정열인 모반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세력은 서경덕과 조식의 문인들인 북인을 말한다. 그래서 2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41번 가대 사실로 맞지 않은 것을 고르면 내가 비록 부덕하더라도 일국의 국모 노릇을 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다. 가은는 선왕의 아들이다. 나를 어미로 여기지 않을 수 없는데도 내 부모를 죽이고 품속의 어린 자식을 빼앗아 죽였으며 나를 유폐하여 곤욕을 치르게 했다. 어디 그뿐인가 중국이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주는 은혜를 저버리고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다. 개축일기. 이것도 개축일기라고 나오면 그거 바로 외워서 푸세요. 그 개축일기 말이야. 개축일기. 개축옥사. 그래서 이 강해군 때 뭐가 이루어진다? 폐모살제. 폐모살제에 관한 이야기야. 폐모살제. 그래서 그 수업 때 얘기 들었죠? 칠서지옥이라고. 그래서 문경세제에서 서얼들 7명의 서얼들이 도적질, 강도짓을 했는데 그 사건을 이 당시에 대북 정권이 확대해서 영모 사건으로 몰아간 거지.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개축옥사가 나오게 된다. 개축옥사.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광해군이 자기 계모인 임목대비를 패하고 이복 동생이 영창대군을 죽였다 이런 얘기 나왔지. 그래서 개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개축옥사, 폐모살제와 관련된 얘기구나. 그럼 광해군 때 말하는 거지. 그래서 폐모살제와 관련된 사료지문이야. 그러면 가는 광해군을 말하는 거지. 광해군 때 사실로 맞지 않은 거.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뢰 추구한 중립외교 실시 맞죠? 중립외교 실시한 거 맞지? 중립외교를 실시했다. 이것도 비판받은 정책이지. 사림으로부터.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게 답이네. 아니구나. 맞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거니까. 자, 1번 맞고 2번은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의 대동법정 맞죠? 이거 중요한 정책이지. 그래서 광해군 때 경기도에 이원익의 건의로 처음으로 뭘 실시했다? 대동법을 실시했다. 경기도에. 그래서 지역까지. 그러다가 이제 대동법은 숙종 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거지. 숙종 때 어디를 끝으로? 황해도를 끝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거지. 대동법 황해도를 끝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양전사업과 호구조사를 실시하고 사고를 정비했다. 맞죠 뭐. 그래서 임진왜란에 전후 복구사업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호구조사, 양전사업, 그 다음에 사고정비. 왜 그러냐면 실록이 소실됐잖아. 그래서 5대 사고로 정리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소중화 의식이 기말되고 북벌운동을 전개했다. 북벌운동은 효종 때지. 효종 때 무슨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북벌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효종 때 북벌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인이 주도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은 뭐 틀리는 것은 4번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 이 사건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를 고르면 반정에 참여했던 그는 논공 행상에 불만을 품고 평안북도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서울까지 점령하는 등 사태가 확대되었다. 정부군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이거 기억하라고 했지. 논공 행상에 불만을 품고 서울까지 점령. 이괄의 난 말하는 거지. 자, 이괄의 난은 인조 때 일어나는 거지. 인조 때 이괄의 난. 이괄의 난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이 이괄의 난으로 이후에 나타난 것이 뭘까? 그래서 그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 진압당하고 그 자녀 세력이 후금으로 도망갔지. 그래서 후금에게 인조 즉위의 부당성을 고발했지. 그래서 후금이 쳐들어오게 되는 배경. 그래서 정묘호란의 배경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정묘호란이 일어나는 거지. 정묘호란. 그래서 그걸 답으로 하는 것 같은데 1번 후금의 군대가 조선을 침공하였고 조선과 후금이 형제 관계를 맺었다. 이게 답인 거죠 뭐. 신리를 추구하는 외교정책 중립외교. 그건 광해군이니까 아니지. 화의사생의 바탕으로 두고 북벌운동, 효종 때 북벌운동. 요거는 정묘호란의 배경이지. 정묘호란 맞지? 정묘호란, 병자호란. 병자. 그래서 정묘호란 후금이 공격해서 이제 형제 관계가 체결되고 물러간 다음에 이제 국호를 청으로 고치고 다시 4대 관계를 요구한 게 발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 주화론, 주전론 이렇게 대립하는 시대고 결국은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결국은 삼전도의 치욕을 통해서 군신 관계가 맺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북벌운동이야. 자, 그 다음에 청의 요청으로 조선의 조총부대가 파견되어 러시아와 전투를 벌여 승리했다. 이건 나선정벌이라고 하는 거지. 이것도 효종 때 있었던 거지. 나선정벌. 그러니까 맞는 건 정묘호란 물어보는 거죠. 1번이 답이죠 뭐. 자, 43번. 다음은 조선 후기 사상적 특징을 알 수 있는 글이다. 이 글에 나타난 사상적 특징과 관련이 없는 거. 화의로 백성과 나라를 망치기가 오늘과 같은 심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 명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곧 부모여 오랑캐 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곧 부모의 원수입니다. 신하된 자로서 부모의 원수와 형제가 되어 부모를 저버리겠습니까? 하물며 임난에 이른 터럭만한 것도 황제의 힘이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먹고 숨쉬는 곳조차 있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우리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어찌 차마 화의를 주장하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병자호란이지. 병자호란 때 이제 두 세력이 대립을 했죠. 주화론과 주전론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지. 그 중에서 이제 주전론 싸우자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주전론은 성리학적 대의명분론을 그대로 계승한 세력이다. 그래서 화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것에 입각해서 북벌운동도 전개하는 거지, 그렇지? 북벌 하는 거고, 그렇지? 반면에 이제 주화론은 좀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겠지. 당장은 이기기 힘드니까 화해하자. 자, 그래서 이 글은 주전론이야. 병자호란 때. 자, 근데 여기에 반영된 사상적 특징 관련이 없는 거. 송시열, 송중길 등은 효종 때 청을 정벌하기 위해서 북벌운동을 전개했다. 사상적으로 똑같다. 숙종 때 서인은 송시열의 유언에 따라 화양선에 만동묘를 건립했다. 숙종 때 서인들이 뭘 건립한다? 만동묘하고 대보단을 건립한다. 만동묘하고 대보단을 건립한다. 명나라 황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와준 명나라 황제를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만동묘하고 대보단. 그래서 명황제 제사 지내는 거, 숙명 반청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 이것도 같은 거지. 이 글과, 그렇지? 자, 그다음에 인조 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 세력은 친명배금 맞지? 친명배금 정책을 했지. 친명배금 정책, 친명배금, 배금 정책. 이것도 호란의 원인이 되는 거죠. 중립외교하고 대조적인 거지. 그래서 친명배금 정책, 그렇지? 그다음에 주전론, 북벌운동, 만동묘하고 대보다는 기존의 성리학적 대의명분론을 그대로 계승하는 사상적 특징을 갖고 있다. 반면에 4번 18세기 후반 노론 일부는 인성과 물성이 같다는 인물성 동론을 주장했다. 이게 틀린 거지. 이게 인물성 동론이
파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청으로부터도 배울 게 있다. 그래서 왕으로는 정조쯤 된다 그랬지? 18세기 후반이니까. 18세기 후반에 정조쯤 된다 그랬지? 그래서 북학운동이 일어나는데 북학운동이 일어난다. 청으로부터도 배울 게 있다. 청과 교류하자. 이거는 기존의 성리학적 사고방식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여기에 영향을 미친 사상이 호락 논쟁 중에서 낙론, 동론이다. 그래서 4번이 지금 사상적으로 유일하게 틀린 거. 그 다음에 44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명길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비록 망고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차마 임금을 망할 땅에 둘 수는 없으니 오늘의 화치는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정원이 상소를 올려 예로부터 지금까지 천하 국가에 어찌 영원히 존속하며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마는 남에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이 어찌 바른 도리를 지키면서 사직을 위해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그 얘기지. 주화론과 주전론. 그래서 주화론 대표는 최명길의 글이지. 주전론은 김상원, 사막사, 윤집, 홍익화, 노달재, 기타 정원이라는 사람도 이걸 주장했다. 그래서 요 주화론과 주전론을 비교해 놓은 거야. 그래서 가는 주화론, 나는 주전론. 1번. 광해군 때 후군과의 전쟁을 앞둔 정부의 대책론이다. 아니라고요. 인조 때 병자호란과 관련이 청의 군신관계 요구에 대한 대립이란 말이야. 가의 입장에 동조하는 정파는 패전 직후 북학운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자, 이거는요. 당파는 서인으로 가는 거고 둘 다 당파는 서인이야. 근데 얘네들은 주로 기존의 공신들을 중심으로 인조 반정에 주로 공신들을 중심으로 주로 신진 관리들을 중심으로. 근데 얘네들 이거 끝나고 호란 끝나고 얘네들이 북학운동을 전개한 게 아니잖아. 북학운동은 여기 나와야 되는 거니까 북벌운동이면 몰라도.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나의 입장에 동조한 정파는 이거 정권을 완전히 축출했다. 아니라고. 서인은 여전히 정권을 유지했다고. 4번 전쟁이 끝난 후 조선은 청과 러시아 간의 충돌 시 청의 군사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로 북벌운동 나선정벌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청과 당연히 군신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옳은 것은 4번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1, 2, 3번은 너무 이질적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으로 갑시다. 다음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성리학자들이다. 가나 인물과 학문적 견해를 같이 하는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맞게 된 것은 성학십도. 이거 어떻게 외워놨어요? 황도. 그래서 성학십도하고 성학지변은 무조건 기억하라고 그랬지. 성학십도, 황도, 이황이야, 이황. 군주론에 관한 견해를 피력한 글인데 이황은 성학십도, 이는 성학지묘. 그 다음에 그 내용까지 알아두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황은 왕이 스스로 성학을 익힐 것을 주장. 이는 현명한 신하가 군주에게 성을 가르쳐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 그것도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이황을 따른 애들은 남인이지. 그러니까 가는 사람으로는 이황이지만 당파로는 남인을 물어볼 수도 있고 남인은 왕권 강화를 추구했다. 그게 반영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나는 사람으로는 이의를 물어볼 수 있지만 정치 세력은 서인을 물어보는 거고 서인은 재상 중심의 정치.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결국 남인과 서인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이황과 이의, 남인과 서인. 1번 가. 광해군 때 집권하여 중리외교, 회태변척, 폐모살제 등에 역류되었다. 그건 북인이지 북인. 자, 그래서 폐모살제, 중리외교, 그 다음에 회태변척에 소를 올렸다. 회태변척. 그래서 회제 이연적과 퇴계 이황을 문묘에서 빼고 조식을 집어넣자라는 상소 올렸다. 정인홍이가. 자, 그래서 이거는 북인과 관련이 있다. 광해군 때는 무조건 북인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는 재상 중심의 정치 구조를 추구해서 재상 중심의 정치 구조는 서인이야. 서인. 가. 남인은 왕권 강화. 3번 나는 명예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면서 효종 때 북벌운동을 전개했다. 맞죠 서인은 이거에 반발해서 인조 반정을 주도했다.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했다. 북벌운동을 주도했다. 남인과 함께 예속 논쟁을 벌였다. 숙종 때 만동묘하고 대보단을 건립했다. 이거 다 서인을 물어보는 거지. 3번이 맞네. 4번 나 조선 후기 경기 지방을 중심으로 한 농어 중심 기업론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자, 이거는 당파로는 일단 남인으로 가야 되고 그러나 학통으로 따지면 이황 학파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가라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사실은. 당파는 남이긴 남이지만 이거 중농학파 말하는 거죠.
중농업파는 서경덕, 조식 계열의 학자들이야. 서경덕, 조식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야. 자, 그래서 지금 4번 문제. 경기 지방을 중심으로 한 농업 중심의 개혁론. 그거 나오는 순간 반드시 기억하라고. 아, 요거 중농업파 말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당파로 말하면 남인이고 학통으로 말하면 서경덕과 조식의 영향.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세요, 반드시. 그래서 맞는 건 3번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6번.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 시기의 사실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면 청의 요청에 따라 왕 5년의 변급을 중심으로 1차, 왕 9년의 신류를 중심으로 2차, 나선 정벌군으로 조총수를 파견하여 러시아군과 격전을 벌여 승리했다. 이게 나선 정벌이지. 효종 때 나선 정벌. 1번 복수 설치 제조 지훈을 내세우며 북벌운동이 전개됐다. 이게 맞는 건데 북벌운동 송시열 송중길 등이 복수 설치 복수하자 치욕을 씻자 복수 설치 제조 지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명나라에 대한 은혜를 갚자 제조 지은 그렇게 해석하면 돼. 북벌운동이 전개되었다. 청과 국경선 분쟁이 일어나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했다.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이지.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때 건립된 비석입니다. 백두산 정계비 숙종 맞지? 이거 잘 나오는 문제지? 그다음에 이때 비석 하나 더 나오지? 비석.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하고 그다음에 북관 대첩비, 북관 대첩비. 임진왜란 때 의병장, 임진왜란 때 활약한 함경도 길주에서 활약한 정문부의 활약상을 기록한 비석, 북관 대첩비. 그다음에 백두산 정계비는 조선과 청의 경계를 기록한 비석. 구체적으로 압록강에서 토문강으로 기록돼 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경기도에 처음으로 대동법이 시되었다. 그러면 광해군. 청과의 통상을 주장하는 북학론이 대두였다. 그러면 정조 18세기 후반. 그래서 맞는 것은 뭐 효종 때 나선 정벌 주고 물어봤으니까 북벌운동밖에 없는 거죠. 1번. 그다음에 47번. 가나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효종의 복상 기간. 이거 1차, 2차 열렸지? 예송 논쟁이 1차, 2차지. 그래서 예송 논쟁이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 2차 그걸 기해 예송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효종비가 돌아갔을 때 2차 그러면 그거는 갑인 예송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 1차 때는 1년설과 3년설이 대립했다. 그 다음에 2차는 1년설과 9개월설이 대립했다. 그래서 무조건 1년이 이긴다. 그래서 서인 남인이 이겼지. 서인 남인. 그래서 효종의 복상기간 하면 1차 예송이니까 1차에서 1년이면 서인이지. 그래서 1차 1년 나가 서인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 가가 남인이야. 그래서 남인은 1차에서 3년, 2차에서 1년. 그치? 그 다음에 서인은 1차에서 1년, 그 다음에 2차에서는 9개월. 그래서 가, 남인, 이의 학맥을 계승했다. 틀렸지. 이는 서인이죠. 이황이지 뭐. 노론과 소론으로 분파됐다. 노론과 소론으로 분파되는 것은 서인이지. 경신 황국을 계기로. 경신 황국을 계기로 숙종 때 뭐 경신 황국을 계기로 일당 전제화가 시작이 되고 서인이 다시 집권하면서 일당 전제화 그 다음에 뭐야 노론과 소론으로 붕당이 된 건 서인이지. 서인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나 인조를 옹립한 인조반정을 주도한 건 서인인데 이게 답이지. 3번 정열인 모반 사건을 계기로 분화돼. 그건 동인이 갈라지는 거예요. 동인이 갈라지는 거지. 자,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입니다. 그다음 48번 현종 때 벌어진 예송 논쟁 관련 글이다. 이와 관련해 맞는 설명을 고르면 예송 논쟁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읽으면 되지. 가 효종 나 효종비니까 가는 1차 예송 나는 2차 예송 얘기하는 것 같은데 1번 가 1차 예송에서 서인은 1년 남인은 3년이라고 해야 돼. 틀렸어. 2번 1차 예송에서 남인이 승리. 틀렸어. 서인이 이겼어. 서인이 이겼어. 그 다음에 3번 나 2차 예송이라는 소리지. 2차 예송에서 남인은 1년. 틀렸어. 뒤집어서 설명한 거지. 남인이 1년 서인은 9개월설. 그 다음에 가나에서 서인은 천하 동래 남인은 왕절의 부동사서의 입장이었다. 맞다.
그래서 4번이 답인 거네. 4번. 자, 그 다음에 49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지분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뭐 바로 튀어나와야지.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 이게 바로 백두산 정계비 말하는 거지. 백두산 정계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 자, 1번 1712년 건립된 백두산 정계비 일부 내용이다. 2번 토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조선과 청 사이의 간도에 대한 영토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거는 이제 1880년대로 가서지. 간도 지방은 1909년 간도 협약으로 청의 영토로 불법 편입되었다. 4번 조선의 관리들은 토문강 해석을 두만강이라고 정했다. 이거 바뀌면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나중에 1880년대 이때가 아니라 1880년대 근대사에 들어가서 청이 간도 지역을 개척하면서 조선인들을 막 내쫓으면서 자기 영토라고 막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그때 이제 간도 지방에 대한 영토 분쟁을 일으킨 비석이 바로 백두산 정계비다. 무엇 때문에? 토문강의 해석을 둘러싸고. 그래서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해석한 나라는 청이란 말이에요. 조선은 송화강이라고 주장을 하지. 자, 그래서 틀린 건 4번이죠. 4번. 자, 그 다음에 50번.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경신왕국은 숙종 때 일어난 거지. 경신왕국. 그 다음에 기사왕국이 그 다음에 경기갑이라고 그랬지. 경기. 그 다음에가 기사왕국이지. 기사환국. 그 다음에가 갑술왕국. 좀 지우고 밑으로 써야 되겠다. 맞노. 그래서 숙종 때 일어난 거 기사왕국, 그 다음에 갑술왕국이지. 갑술왕국.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알아야지. 무고의 옥. 무고의 옥. 그 다음에 정유독대. 이 정도 정도는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환국 정치가 행해졌는데 경신왕국, 그 다음에 기사왕국, 갑술왕국에서 경기갑 이렇게 요시라고 했지. 그 다음에 장희빈 사사, 무고의 옥, 정유독다, 세자교체 논의 이렇게. 이게 순서대로란 말이야. 이건 순서대로 외우세요. 이거 밑에 아까 썼던 거는 그냥 내용으로 하지만 이건 순서대로. 그 다음에 기사왕국, 그 다음에 갑술왕국, 그 다음에 신임사화지. 신임사화는 경종 때지. 신임사화, 신축년, 이민년 사이에. 신축년, 이민년 사이에 왕세제 대리청정을 주장했던 노론 세력에 대한 탄압. 신임사화. 그래서 가해자는 소론, 피해자는 노론. 자, 그러면 뭐야? 각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가, 왕위 계승을 둘러싼 소론의 노론 공격. 이거는 뭐 신임사화 같은데? 신임사화. 틀렸고. 남인이 영모 혐의를 받아 몰락하고 서인정권 제수리? 이거는 갑술왕국인데 서인집권, 남인집권, 서인집권. 그래서 기사왕국 남인이 집권하는 거야. 장희빈과 연결해서. 장희빈. 따라서 그 4번 지문 있죠. 4번 장희빈의 소생이 세제가 되면서 남인이 재집권했다. 그게 바로 기사왕국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번 남인이 영모 혐의를 받아 몰락하고 서인정권 수립했다. 그게 경신왕국에 대한 설명이야. 경신왕국. 그 다음에 3번 다 폐비 민씨의 복위와 함께 다시 서인정권이 재수립됐다. 그거는 갑술왕국에 대한 거야. 자, 그래서 영모 혐의를 받아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집권, 경신왕국. 그 다음에 장희빈과 연결해서 장희빈이 나온 세자, 경종을 세자에 책봉하는 과정에서 남인이 재집권. 그 다음에 장희빈 몰락하고 민씨, 인현왕후가 다시 복위 되면서 남인 몰락하고 서인 재집권, 갑술왕국. 장희빈 사사 사건, 무고욕, 세자 교체 논의, 정유도 때. 신임, 노론과 소론 간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사건, 신임사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맞는 것은 3번밖에 없는 거지 여기서. 자, 그 다음에 51번. 아래와 같이 탕평정치가 실시되던 왕대의 정책으로 맞는 것은? 탕평정책은 세 사람을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 거야. 탕평정책, 숙종. 그 다음에 영조. 이때는 완논탕평이라고 하지. 완논탕평. 그 다음에 정조. 이때는 준논탕평이라고 하는 거죠. 준논탕평.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박세채는 탕평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서인과 남인을 서로 조종하여 화합시켜 붕당정치 형태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박세채의 건의로 탕평책을 처음 실시했다. 이때는 서인과 남인의 갈등이 심할 때지. 그래서 이거는 숙종 때 말하는 거야.
정책으로 맞는 거. 편당적인 인사관리, 환국의 빌미를 증명했다. 이게 답인 거죠. 숙종 때 이 사람은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실제로는 편당적 인사관리로 오히려 환국의 빌미를 제공했다. 숙종으로 가셔야지. 노론과 소론의 갈등으로 신임사화가 발생했다. 그거는 경종이라고요. 상평통보를 처음으로 발행하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상평, 이건 조심해서 읽어야지. 조선 후기 화폐는 상평통보가 나오는데 상평통보가 처음 발행된 때는 인조 때란 말이야. 인조 때. 인조 때 상평통보가 처음 발행이 된다고. 숙종 때가 처음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효종 때도 상평통보를 발행했다고. 그 다음에 숙종 때도 상평통보를 발행했다고. 그런데 처음 발행했다는 틀린 거란 말이야. 그러나 이제 처음 발행은 아니지만 숙종 때 발행된 화폐가 전국적으로 이 시기가 유통되어 나가는 시기다. 그래서 처음이라고 해서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복상 문제와 관련된 예속 논쟁. 이거는 뭐 현종 때 예속 논쟁 말하는 거니까 맞는 것은 1번밖에 없다. 숙종 때 물어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52번. 조선 숙종 때의 전국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만 묶은 것은 지금까지의 강력한 당파 연립 방식을 버리고 붕당을 자주 교체하는 방식이 되었다. 맞지? 이게 바로 한국 정치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서인, 남인, 서인에서 자주 교체되는 거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왕은 붕당 사이에 치열한 다툼을 억눌렀다. 여기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는 영종조 시대야. 영정조 시대, 영종조. 서인은 송시열을 영수로 하는 노론과 윤중을 중심하는 소론으로 갈라졌다. 이거 맞잖아. 경신왕국을 계기로. 그러니까 기역과 디귿을 답으로 하셔야 되지. 니은은 탕평책의 개념일 수 있지만 아니라고 하셔야 되지.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붕당 간의 갈등을 억눌렀다. 이거는 영종조로 가는 거야. 이조 전랑이 후임자를 천거하는 관행을 없었다. 이게 바로 영조 때 탕평책의 내용이지. 이조 전랑의 권한 약화, 후임자 추천권, 그 다음에 3사 관리 임명 동의권 폐지, 살림을 등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나와. 서원 철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영조 때.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과 디귿만이다. 숙종 때를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53번. 다음은 조선 후기 붕당 정치와 관련해서 발생한 정책 사건들이다. 이를 시대 순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거. 기의 예송. 예송이 먼저 나와야지. 예송. 무고의 옥. 경신왕국, 신임사와 갑술왕국. 자, 예송 논쟁이 먼저 나와야지. 기해예송, 갑인예송. 기해예송이 좋다. 기해예송. 기해예송을 물어봤다. 그 다음에 무고의 옥. 숙종 때 일어났다. 경신왕국, 숙종 때, 갑술왕국, 숙종 때. 환국이 먼저고 무고의 옥이야. 경기갑. 그래서 경신, 기사, 갑술, 그 다음에 무고의 옥, 그 다음에 정유독 때 이렇게 가는 거지, 순서가. 그러니까 경신왕국으로 가야지. 그 다음에 기역, 디귿. 그 다음에 갑술왕국, 미음. 그 다음에 무고의 옥, 니은. 그 다음에 신임사가 가장 마지막이지. 경종이니까 리을. 그러니까 3번이 답이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 54번. 밑줄친 그가 실시한 정책으로 틀린 거. 그는 왕과 신하 사이의 의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붕당을 없애자는 논리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했다. 탕평파 등용했다. 영조지 영조. 탕평파. 주로 이때는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등용했으며 왕의 논리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등용했다. 왕의 논리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일명 탕평파라고도 했다. 영조를 물어보는 문장이죠. 그럼 영조 때 정책으로 틀린 거. 일반민의 여론을 직접 민의에 반영해서 신문고를 부활했다. 맞지? 신문고 부활이야. 신문고 부활.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 엄격히 시행했다. 형벌제도 완화했다. 규장각 검서관. 벌써 이 규장각 검서관 나오는 순간 이 사람과 알지? 정조. 규장각 검서관으로 설을 등용했다.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등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한국학 백과사전인 동국문헌비고. 그래서 속자가 많이 나오고 속대전, 속오래의, 속병장도설, 그 다음에 동국문헌비고 이런 책들은 잘 나온다 그랬지.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55번으로 갑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던 왕대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양인들의 군역에 대한 절목 등을 검토하고 유생의 의견을 들었으며 개선 방향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담당 관청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핵심 내용은 1년에 백성이 부담하는 군포 두 필을 한 필로 줄이는 것이었다. 균역법 말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제도죠. 균역법. 연조 때 실시하는 거 맞지? 영조 때. 균역법. 자, 그러면 이제 영조를 물어보는 거잖아. 자, 산림과 이조 전략에 관한 약화시키는 거 맞고, 지방의 서원을 대폭 정리하는 거 맞지. 수성 유능을 발표해서 수도 방어 체제를 강화했다. 맞지. 대전 통편 아니라고요. 영조 때는 속자라고 속자, 속대전이 나와야 되고 정조가 대전 통편이란 말이야. 대전 통편. 그래서 대전 통편 동문이고 탁지지 추관지는 요건 정조 때 편찬된 거고 요 책도 알아두세요. 법전은 대전 통편이고 동문이고는 외교와 관련된 책이야. 외교. 그다음에 탁지지는 재정과 관련된 책이야. 재정. 그다음에 추관지는 형정과 관련된 책이야. 형정. 자, 그래서 이거는 정조 때. 그다음에 영조 때 잘 나오는 책 속대전, 속오레이, 속병장도설, 속자 들어간다. 그다음에 동국문헌비고 요 정도는 아주 잘 나온단 말이야. 그다음에 청계천 준선사업 이것도 다 영조다. 그래서 답은 3번. 56번. 밑줄 친 그가 실시한 정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그는 왕이 군사의 입장에서 스스로 11,000명을 주인홍 11,000명을 주인홍 자처하면서 신하들을 양성하고 재교육시키는 정책 이걸 초계문신제라고 하지. 그래서 11,000명을 주인홍 초계문신제 정조를 물어보는 거지. 정조. 자, 1번 당파의 옳고 그름을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준론 탕평책을 실시했다. 맞죠? 유기전을 제외한 시잔상인의 금난 정권을 철폐했다. 이걸 신의 통공 정책이라고 하는 거 맞지? 창덕궁 안에 규장각을 설치하고 검서관으로 서를 등용했다. 맞죠? 농민의 군포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는 균역법. 이건 영조지 영조.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완론탕평, 당파의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야. 이 사람은 당파의 옳고 그름을 명백히 가리는 완론, 준론, 온건하고 타협적인 탕평파 등용. 이 사람은 시파 등용, 시파 등용. 심지어는 규장과 검서 간의 서얼도 등용, 서얼도 등용. 이렇게 그런 거 가리면 돼. 그 다음에 경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정책, 균역법, 그 다음에 신해통공정책. 균역법, 신해통공정책. 자, 그 다음에 57번. 밑줄 친 왕대 사실로 가장 부적합한 걸 고르면 왕 18년 1월부터 왕 20년 8월에 걸친 성곽의 축조, 성곽의 축조? 큰 토목공사로서 많은 경비와 기술이 필요했으므로 그 공사 내용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뜻에서 왕의 명령으로 화성성역 의계가 제작되고 화성성역이 이거 수원화성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정조를 물어보는 거죠. 정조. 그렇다면 1번 왕이 스승의 입장에서 신하들을 교육시키는 초기의 문신 지시 맞지? 왕의 친위 군대로 금이영 아니지 장용령이지 장용령 장용령. 그래서 정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친위 부대인 장용령이라는 걸 설치하는 거지. 금이영은 오군영 중에 하나죠. 숙종 때 오군영 금이영. 그래서 조선 후기의 중앙군인 오군영은 선조 때 훈련도감을 설치로 훈련도감 설치를 계기로 인조 때 총융청 수어청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그 다음에 숙종 때 마지막 금위영을 마지막으로 오군영 제도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청으로부터 문물을 적극 수용한 사람이지 정조 때는. 그래서 북학운동이 일어나는 때지. 북학운동. 자, 그 다음에 윤지충 신주 소각 사건 계기로 천주교를 탄압했다. 이게 최초의 박해지. 그게 신해 박해. 신해 박해가 정조 때 일어나는 거 맞죠? 신해 박해. 신해 박해. 윤지충 신주 소각 사건. 순조 때 뭐야? 신유 박해. 신유 박해. 두 번째 박해. 헌종 때 기해 병호 박해. 기해 병호 박해. 기해 병호 박해. 그 다음에 고종 때 흥선대원이 읽은 거 병인박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자, 그래서 틀리는 것은 2번이죠. 2번 금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다음 글을 읽고 이러한 정치 상황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가을에 한 늙은 아전이 대궐에서 돌아와 처 자식에게 요즘 이름 있는 관리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여도 나란 일에 대한 계획이나 백성을 위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다.
오로지 각 고을에서 보내오는 내물의 많고 적음과 좋고 나쁨만에 관심을 가지고 어느 고을의 수령이 보낸 물건은 극히 정묘하고 또 어느 수령이 보낸 물건은 매우 넉넉하다고 말한다. 이름 있는 관리가 말하는 것이 이러하다면 지방에서 걷어들이는 것이 반드시 늘어날 것이다.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 하고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려 맞이않았다. 이거 굉장히 보편적으로 잘 나오는 사료지문이라 그랬죠. 이거 반드시 읽어보세요. 가을에 한 늙은 아전이. 자, 이거는 19세기 세도정치기 때 말하는 거야. 19세기 세도정치기 때. 틀린 거. 소수의 외척 가문이 정치를 주도하면서 왕권이 약화되었다. 2번. 이품 이상의 고위직만이 정치적 기능을 발휘하고 나머지는 행정 실무만 맡게 되었다. 비변사가 최고 기관이 되면서 의정부 육조는 유명무실해졌다. 훈련도감 등 5군형이 폐지됐다. 아니죠. 4번이 아니지. 자, 그래서 요 순조, 헌정, 철종 때 요때 세도정치기 때 특징인데 5군형이 폐지되는 거는 1881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5군형이 이형, 무이형과 장어형으로 바뀐다고. 요 세도정치기 때 훈련도감이 폐지된다 그러면 안 돼. 오히려 이 세도가문들은 훈련도감 등 군형을 장악하지 이때. 그다음에 재정과 관련해서는 호조와 선해청의 요직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비변사를 장악하고 이품 이상의 고위관리를 장악하고. 자,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아래와 같은 정치가 행해지던 시기에 발생한 사실이 아닌 것. 정조의 탕평정치로 말미암아 왕과 외척에 집중되었던 권력은 결과적으로 세도정치의 빌미가 되었다. 정조가 죽은 후 순조에서 철종에 이르는 3대 60여 년 동안. 그러면 세도정치 물어보는 거네. 순조, 헌정, 철종 3대 세도정치 동안 발생한 사실이 아닌 것. 첫째, 1번. 낙곡록이 6만 6천 명을 대상으로 관노비 해방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이거 순조죠, 순조. 근데 순조인데 순조 1801년에 신유박해, 천주교박해. 그다음에 같은 해 관노비 해방. 관노비는 공노비 해도 돼. 관노비 해방, 공노비 해방, 납공노비 대상 6만 6천 명. 그 다음에 1811년에 홍경래난. 요 세 개는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지. 그래서 순조 때 일어났던 사건, 천주교 박해, 신유 박해, 그 다음에 공노비, 관노비 해방, 그 다음에 홍경래난. 순조 때 일어난 거. 자, 그 다음에 지역차별에 불만을 품고 평안도에서 반란이 발생했다. 그게 바로 홍경래난 말하는 거지. 프랑스 신부 처형구시로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공했다. 이거는 고종 때, 흥선 대원군 집권기 때 일어난 거지. 고종 때. 아니, 이게 답이지 뭐. 경주 출신 몰라양만 체제에서 동학이 창조됐다. 그건 철종 때지, 철종 때. 그래서 철종 때 1851년에 신해허통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신해허통. 1860년에 동학이 만들어집니다. 동학. 그 다음에 1862년에 임술밀란, 진주밀란 계기로 임술밀란. 요 세 개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때 임술밀란 계기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는 때지. 이게 삼정 이정청이라는 게 이때 설치되는 거 맞지? 그래서 요거 신해허통, 서울에게 청료직 진출을 허용했다. 동학이 창조되었다. 진주밀란을 시작으로 임술밀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때 삼정 이정청이 설치됐다. 그래서 요거 바로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고종 때 일어난 거야. 그러면 고종 때는 세도정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 말하는 거지.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죠. 3번. 거기까지. 자, 여기까지 조선의 정치를 풀었습니다. 다음 시간엔 조선 경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